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우와, 오늘은 뭘 배울까? 짜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내주었던 숨은 그림 찾기의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모두 애벌레가 몇 마리인지 찾았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간을 주겠어요. 나는 2마리 찾았다. 너는? 나는 3마리 보이던데 아닌가? 엥? 3마리나? 어디에 또 있다는 거지? 그럼 정답을 공개해 볼까요? 애벌레는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였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나비, 알이나 애벌레를 본 적이 있나요? 네, 저는 밭에서 잎을 갈까 먹고 있는 애벌레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TV 다큐멘터리에서 애벌레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배울 내용을 눈치챘나요? 오늘은 배추인나비 알과 애벌레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과학책 52, 53쪽, 실험 관찰은 26쪽입니다. 알과 애벌레를 관찰한 후 실험 관찰에 그림을 그려야 해서 그림 도구가 필요해요. 오늘의 배움 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배추인나비 알을 관찰해보고 배추인나비 애벌레도 이어서 관찰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관찰한 내용을 실험 관찰 26쪽에 기록하면 된답니다. 선생님이 처음 5월 1일에 케일잎을 받았을 때는 케일잎에 이렇게 배추인나비 알이 붙어 있었답니다. 여러분, 알이 어디 있는지 좀 보이나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고요? 맞아요.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해보면 여기 배추흰나비 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확대해서 살펴볼까요? 배추흰나비 알의 생김새와 움직임, 그리고 크기 변화를 관찰하여 실험 관찰 26쪽의 1번에 적어봅시다. 알은 길쭉한 옥수수 모양이네요. 연한 노란색이에요. 5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사진이 같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같아. 좋아요.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알은 어딘가로 움직이지 않았고 크기도 1mm 정도로 작은 상태로 자라지 않았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과 같이 알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 볼까요? 좋아요. 이번에는 배추인나비 애벌레를 관찰해 볼까요? 아까 알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애벌레가 선생님이 5월 7일 다시 이 케일잎을 관찰하니까 이렇게 애벌레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애벌레가 어디 있는지 보이나요?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에 아주 작은 애벌레가 보이고 있어요. 이 애벌레는 처음에 한 2mm 정도로 크기가 굉장히 작았답니다. 며칠 뒤인 5월 11일 선생님이 애벌레를 찍은 모습이에요. 이 애벌레는 5월 11일이 되니까 크기가 조금 더 자라 있었어요. 그 위에는 애벌레가 케일잎을 갉아먹은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또 하루 뒤인 5월 12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애벌레, 아래쪽에 있었던 애벌레가 기어 올라와서 2마리가 되었어요. 2마리가 어디 있는지 보이나요? 네, 맞아요. 여기에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검은색 점들이 막 보이고 있는데 이 점들은 애벌레가 눈 똥이랍니다.
애벌레가 이 케일잎을 갉아먹고 나서 똥을 막 옆에 주변에 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월 13일이 되니까 애벌레가 이렇게 몸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잎을 갉아먹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또 5월 15일에 애벌레를 관찰하니까 애벌레의 크기가 이렇게 커져 있었어요. 주말 동안 아주 많이 먹고 애벌레가 크게 자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5월 18일에도 애벌레를 관찰하니까 역시 잎을 갉아먹고 있었고, 마지막 5월 20일에 관찰한 결과 이렇게 크고 통통한 애벌레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럼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을 바탕으로 실험 관찰 26쪽의 2번에 애벌레의 생김새, 움직임, 크기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애벌레의 몸 주변에 털이 보이고 긴 원통 모양이에요. 초록색이에요. 머리, 가슴, 배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가슴에는 가슴발이 세 쌍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봤어요. 잎을 갉아먹고 자유롭게 기어서 움직여요. 허물을 벗으면서 크기가 점점 자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이번에는 교과서 52쪽, 53쪽을 펴볼게요. 하단에 보면 알의 부화와 애벌레의 자람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 속에서 5에서 7일 정도 이렇게 애벌레의 움직임이 보이지만 알 자체에는 움직임도 없고 크기 변화도 없어요. 그리고 애벌레가 이렇게 알 껍데기 밖으로 나옵니다. 애벌레가 알 껍데기를 이렇게 갉아먹어요. 부화한 뒤에 먹이를 먹은 애벌레의 모습은 이렇게 2mm 또는 4mm 정도의 크기를 보이면서 애벌레가 처음에는 연노란색이었지만 잎을 먹으면서 점차 초록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번 교과서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배추인 나비알은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연해지고 그 속에서 애벌레가 껍데기를 뚫고 밖으로 나옵니다. 네, 애벌레는 이렇게 15에서 20일 동안 자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애벌레가 한번 허물을 벗었을 때는 4mm 정도에서 8mm까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0원짜리 동전과 비교했을 때는 10원보다 훨씬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 허물을 벗은 애벌레는 8mm에서 12mm 정도까지 자라고 10원짜리와 가깝게 자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허물을 벗은 애벌레를 살펴보니 12mm에서 16mm까지 자란 걸 볼 수 있고 거의 10원짜리 동전의 가로 크기와 흡사해져 있었어요. 네 번 허물을 벗은 애벌레의 모습은 16mm에서 30mm 정도의 크기로 10원짜리 동전을 훨씬 넘은 크기의 애벌레로 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 해당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처음에는 연노란색이지만 잎을 먹으면서 점차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배추인 나비, 애벌레의 몸은 여러 개의 마디로 되어 있고 자라는 동안 4번 허물을 벗으며 30mm 정도까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배추인나비 알과 애벌레를 둘 다 관찰해 보았는데요. 배추인나비 알과 애벌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배추인 나비알은 자라지 않았지만 애벌레는 자랐어요. 배추인나비알은 움직이지 않지만 애벌레는 움직였어요. 배추인 나비는 알은
길쭉한 옥수수 모양이지만 애벌레는 몸이 긴 원통 모양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생각한 내용을 실험 관찰 26쪽의 더 생각해 볼까요?에 적어 볼까요? 배추인나비 알은 움직임도 없고 자라지도 않았고 길쭉한 옥수수 모양이었습니다. 애벌레는 몸이 긴 원통 모양이고 몸에 털이나 있었고 기어서 움직이면서 허물을 벗으면서 계속해서 자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한 번 더 해보겠어요. 정답은 역시 다음 시간에 공개합니다. 이번에 보여주는 사진 속에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 번데기가 있어요. 번데기가 몇 마리인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찾아주세요. 한 마리 보이는 것 같아. 색이 비슷해서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두 마리 보이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배추인나비의 번데기와 얼음벌레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여러분 모두 수고했어요. 안녕!